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기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회)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1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우리가 11번부터 15번 문제는 5점짜리예요. 단답형 문제죠. 11번 문제가 조금 1번, 2번으로 나오면서 지문이 많아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약간 위화감이 생길 수는 있었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계산 과정을 제외하라고 했지만 일단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1번에 적과 후 착가수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계약 사항을 보시면 이 계약은 5종 한정 보장에 가입을 했어요. 5종 한정 보장에 가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착가 감소량이 약간 복잡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죠. 적가 전에 재해가 발생했는데 강풍과 우박이 왔고요. 적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할 건데 품종이 세 품종이에요. 그럼 보실게요. 우리는 적가 후 착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과수원의 품목의 표본주가 14주란 말이에요. 이 품목의 전체의 표본주가 이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가 14주. 그러면 품종별로 적정 표본주수를 구해야겠죠. A 품종의 적정 표본주수는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거예요. 적정 표본 주수는 14주에 총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냐면 700주에 몇 주? 300주. 비례로 정리하니까 6주가 되고요. B품종의 적정 표본 주수는 우리가 이 과수원 전체의 품목의 표본 주수가 14주니까 700분의 몇 주? 200주. 그래서 4주. C품종은 적정 표본 주수가 14주 곱하기 700분의 200주. 그래서 4주가 되잖아요. 얘가 품종별로 적정 표본 주수예요. 여기에 이 A 품종의 표본주 착가수 합계가 900개고 얘는 지금 600개고 지금 600개잖아요. 500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과 후 착가수를 한 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적과 후 착가수는 이 6주의 착가수의 합계가 900개예요.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다른 실제 결과 주수가 나오고 미보상 주수 또는 뭐 수학 불능 주수, 고사 주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냐면 300주가 되겠습니다. A 품종의 착가수의 합계가 되겠네요. B 품종은 4개인데 4주인데 착가수에 4주에 달려있는 착가수가 600개. 몇 주냐면 200주 더하기 500개는 4주에 대해서. 그러면 얘의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도 200주가 되네요. 계산한 값이 10만 개. 적가 후 착가수가 몇 개다? 10만 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이 이런 과정이 없이 답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계산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2번에 지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착가 감소 과실수를 구해라고 했어요. 2번 문제가. 얘가 지금 5종 한정 보장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5종 한정 보장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착가 감소 과실수는 작은 쪽을 선택해라.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그러면 우리는 평착을 알고 있어요. 15만 개에서 적착이 10만 개 구해놨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평착의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평착 15만 개. 이때의 인정 피해율이 어떤 인정 피해율이 나왔냐면 첫 번째 우박에 대한 유가 타박률이 있네요. 유가 타박률은 20%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품목이 단감이다 보니까 낙엽으로 인한 인정 피해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해 볼게요. 단감에 대한 낙엽 인정 피해율과 우리가 떫은 감에 대한 낙엽 인정 피해율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1.0115 곱하기 낙엽률은 몇 프로? 30%.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가 얼마다? 15일.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0.28245가 나왔으나 조건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자고 했어요. 조건에서. 그러므로 28.45%가 낙엽으로 인한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하고 28.45%가 누가 더 크냐고. 최대 인정 피해율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형 착가수에 0.2845를 곱한 값과 평착에서 적착을 뺀 이 차이, 이 값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하자고 했어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당연히 5만 개가 나오고 얘는 지금 48,000 몇 개가 나와? 42,375개가 나오므로 그러므로 착과 감소 가실수는 얼마다? 42,375개다. 이게 지금 5점짜리로 나오기 위해서 나온 문제로 치고는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12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11회 문제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번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이 12번 문제도 답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론서 중심으로 봤을 때도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번뿐만 아니라 또 몇 개의 문제가 또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12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12번에 얘는 지금 단답형으로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가로넣기에서 우리 지금 뭐냐면 조사 종류의 시기별 조사 종류의 가로넣기를 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보면 먼저 OD를 보실게요. OD를 과실손해조사를 언제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조사 시기는 물론 결실 완료가 답이에요. 결실 완료. 왜냐하면 후라고 우리가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이론서에 우리가 그 OD 편을 과실손해조사 표를 보면 제일 앞에 이제 박스에 이대로 나와 있거든요. 결실 완료 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릅도 보실게요. 두릅도 과실손해조사를 정아, 발아, 후라는 것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번 답은 정아, 발아고 블루베리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과실손해조사는 후예요. 어떤 후? 개화 후. 그 다음에 감귤, 온주, 밀감을 보십니다. 과실손해조사는 수확 직전. 그러니까 수확 직전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4번 답은 수확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론서에 우리가 본문 내용과 별표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예를 들게요. OD도 결실 완료 후가 아니고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이라는 본문 내용에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이라고 답을 쓰셨다면 이 부분도 답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냐. 왜? 본문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되죠? 그러면 두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릅도 정아, 발라, 후도 답이 될 수 있지만 본문 내용 우리가 별표를 찾아보시면 결실 완료 시점 또는 수확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풀이에 지면에 답을 참고로 보시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서를 이론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로 보셔요. 이게 답이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13번, 이게 12번도 사실은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되고요. 13번을 보십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의 사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과의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나무 피해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나무 피해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라고 읽으면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 나무 피해 주수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지 살짝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문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조건을 보시면 얘는 지금 나무 손해보험금의 나무 피해율이 아니고 우리가 착과 감소 가실수를 구하기 위한 나무 피해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피해의 나무 조사예요. 나무 손해보험금이 아니고요. 그럼 볼게요. 저가 종료 이전에 오정 한정 보장에 가입을 했어요. 오정 한정 보장에 가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인정 피해율에 유가 타박률도 있고 낙엽 인정 피해율도 있고 물론 단감 떨군 감은 나무 피해율이 있단 말이에요. 13번을 보십니다. (13번에) 우리가 나무 지금 오정 한정 보장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피해율은 우리가 오정 한정하고 종합으로 가입할 때하고 얘가 지금 우리가 3-3인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3-3이라고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하잖아요. 나무 피해율은 달라요. 얘는 있죠. 실제 피해율이니까 실제 결과 주수 분해 유실, 매몰, 도복, 소실 플러스 침수 주수예요. 얘가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본 나무의 수를 분자에 올리고 실제 결과주 수를 분모에나 놓아주는 게 나무 피해율인데 얘가 지금 분자만 구해야 되는지 분모까지 구해야 되는지 약간 제가 갈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무 피해 본 나무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보실게요. 실제 결과주 수는 어쨌든 500 주고요. 얘는 500 주고 분자에 침수 피해 주수지 침수 주수가 아니에요. 침수 피해 주수가 500주인데 우리가 침수 주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침수 주수는 뭐예요? 피해 주수 50주에 과실 피해율을 구하니까 과실 피해율이 얼마다? 150 플러스 150분의 몇 주? 150주 해서 침수 피해 주수의 과실 피해율을 구해서 얼마요? 과실 침수율을 구해서 25주라는 침수 주수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35도로 기울어진 나무 수는 결국은 도복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론서의 본문 내용 말고 우리가 뒤에 부록에 보면 우리가 그 용어의 해설 풀이를 나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문제화했어요. 물론 모든 과목의 용어의 정의부터 물론 공부를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도복으로 인한 우리가 피해 주수는 45도로 기울어진 상태가 돼야 되는데 35도로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피해 주수가 아니다. 됐죠? 가수원 내에 정 위치를 벗어나 점유를 잃은 상태의 나무수 40주는 뭐예요? 유실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40주는 인정이 되는 수. 그러면 첫 번째 25주에 지금 얘가 40주고요. 40주고 토사로 주간부의 20%가 묻힌 나무수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매몰에 대한 정의잖아요. 매몰도 20%가 아니고 정의가 주간부 30% 이상이 묻힌 상태여야 되므로 얘는 피해 주수로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00분의 65에서 13%를 답을 낼 수도 있고 25주 더하기 40주 해서 65주도 답이 되지 않을까. 문제가 나무 피해의 계산 과정이었으므로 나무 피해율을 구하는 게 얘가 원칙이긴 해요. 그렇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가 나와야 되니까. 14번 문제는 지금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온 상태고 이 문제가 전혀 훌륭하죠. 보십니다. 지금 박스 안에 우리가 가로가 1, 2, 3, 4, 5번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구마를 볼게요. 고구마는 수학년 조사 적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삽식일로부터 며칠? 120일 이후. 그래서 1번 답은 120일이 되고요. 감자는 우리가 가을 재배 감자인데 얘는 있죠. 제주 지역과 가을 재배는 제주 지역과 기타 지역은 날짜가 다른 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제주 지역은 파종일로부터 며칠? 110일. 그 제주 지역 이외의 지역은 95일. 그래서 2번, 3번 답을 채웠어요. 차 보십니다.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에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인데 우리가 신초장, 엽장, 엽폭 우리가 뭐 연구가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친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신초장 답 4번은 4.8, 엽장은 2.8cm, 엽폭은 0.9cm는 이제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로넣기에 대한 답은
명쾌하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지금 고정식 하우스로 문제가 냈어요. 원예 시설에. 이 문제를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은 사실은 생각이 많아버리면 이 문제가 사실 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왜? 다음에 고정식 하우스는 고정식 하우스가 단동 하우스가 A, B, C 동이란 말입니다. 1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단지 단위로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애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뜻 읽으면서 그러면 이 1단지 안에 A동, B동, C동이 같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1단지 단위로라고 했으므로 A동은 또 한 단지, B동은 한 단지, C동은 한 단지인지를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일단 답을 내기 위해서는 1단지 안에, 한 단지 안에 A, B, C동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전제로 이 의도자는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자기 부담금을 비례로 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하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그 의도자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 가셨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15번에 1단지 단위로라는 이 문구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답을 두 가지로 답을 제가 지변에다가 올려놨어요. 먼저 1단지 안에 3개의 동이 존재를 할 때 일단 손해액의 합계가 얼마냐면 손해액의 합계가 2,000, 1,500, 1,500 해서 얼마다? 5천만 원이다. 손해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이므로 우리는 자기 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1사고당이란 말이에요. 단지 단위 1사고당이므로 이 사고는 강풍사고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1사고라고 해석을 해서 너는 자기 부담금이 얼마다? 100만 원이다. 1단지에 한 사고이므로 100만 원.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1번, 2번, 3번이 3점, 1점, 1점으로 돼서 지급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보십니다. A동에 이 100만 원은 A, B, C 세 개의 동에 대한 합계잖아요. 자기 부담금의 합계. 우린 원래는 손해액의 10%가 500만 원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 부담금이. 그렇지만 이 500만 원이어도 얘는 우리가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라는 100만 원이라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1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고요. A동의 자기 부담금을 구해 봅니다. 100만 원에 우리가 손해액이 비례가 지금 5천만 원에 2천만 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A동의 자기 부담금이 얼마다? 40만 원. 이 손해액으로 우리가 비례로 우리가 자기 부담금을 나눠 갖는다. B동의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 곱하기 얼마다? 5천만 원분의 1,500만 원 해서 얼마다? 30만 원. C동의 자기 부담금도 10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1,500만 원. 2천만, 5천만. 그래서 30만 원이 각각의 자기 부담금이 계산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1번의 답은 A동의 지급 보험금은 우리 손해액이 얼마냐면 1번 답이에요. 손해액이 2천만 원에 자기 부담금 얼마? 40만 원을 공제해서 1,960만 원이 지급 보험금이 되겠고요. 2번에 지금 B동이잖아요. B동의 지급 보험금은 1,500만 원에 자기 부담금을 우리가 비례로 계산해 놨잖아요. 얼마? 30만 원 해서 1,470만 원. 3번 C동도 마찬가지예요. 1,500만 원이 손해액이잖아요. 손해액에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게 보험금이어서 1,470만 원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해석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1단지 안에 A동, B동, C동이 같이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면을 잠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1단지에 A동이 1단지, B동도 1단지,
시정도 1단지로 가입이 됐고 가입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5천만 원, 2천만 원이 손해액이 났을 때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A동은 얼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다? 10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한 값. 여기도 1,500만 원에 대해서 각각의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2천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은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가 없으므로 각각이 100만 원씩이 자기 부담금을 공제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석의 차이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답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면에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15번도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16번 문제 복분자를 보십니다. 복분자 문제 아주 우리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공부한 내용 그대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더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리고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우리가 원칙대로 공식에다만 넣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문제가 1번, 지문이 물음이 1, 2, 3이네요. 문제를 보실게요. 1번이 종합위험. 우리가 복분자는 기간이 우리가 종합위험이냐 특정위험이냐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이 나눠지잖아요. 6월 1일부터는 당연히 특정위험이고 5월 31일까지 종합위험 과실손해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2번은 당연히 특정 위험의 과실손해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서 3번이 보험금을 산출하라는 부분인데 1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1번 우리가 지금 지문은 여러분 제가 안 읽어드리고 바로 갈게요.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외웠냐면 평년 평기 플러스 수미라고 외웠어요. 뭐다?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고 플러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하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뺐단 말이에요. 평기 수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구해 보면 이 부분은 연습 많이 했으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는 나왔어요. 얼마로? 평년 결과 모지수가 6개로 줬잖아요.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구했느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박스를 보셔요. 사고 일자가 지금 4월 5일짜리인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를 보면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계가 200개란 말이에요. 200개를 표본 구간 수가 10개에 앞뒤로 그래서 곱하기 5로 했죠. 얘는 표본 구간수 또는 표본 포기수에 앞으로 2개, 뒤로 2개에서 곱하기 5. 얘가 지금 뭐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 4개. 그다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나와야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수정, 불량, 환산, 개수는 말 그대로 수치잖아요. 뭐다? 수정 불량률을 구해야겠죠. 수정 불량률은 전체 결실수가 몇 개? 300개 중에 수정 불량 결실수가 150개라고 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0.2로 얘는 재해가 있으나 마나 무조건 이런 우리가 뭐냐면 불량률이 나올 수가 있다. 15%는 고정 수치라고 우리가 강의 중에 설명 많이 드렸죠. 얘가 수정 불량률에 자연 수정 불량률을 뺀 값이 수정 불량 환산 계수였어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그래서 얼마다? 0.35라는 계수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정 불량 환산 계수가 나왔으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와야겠죠. 어디다 곱한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0.35를 곱한 값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이런 상황, 아니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얘네 2개는 이번 재해로 아예 죽어버리고 4개가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4개가 살아있는 것 중에도 일부분은 우리가 분량할 거다라는 이 일부분이 4개 중에 4개에다가 지금 수치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다? 1.4개가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될 거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구할 거니?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 문장이 이 단어에 대한 이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복분자는 쉽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다?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고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한 거에 미보상 비율이 20%라고 했으므로, 그쵸? 얼마다? 0.68개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1번 답을 마무리를 합니다. 얼마다? 6 마이너스 4 플러스 1.4 마이너스 0.68 해서 몇 개다? 2.72개다. 설명을 길게 해서 사실은 길게 해서 그렇지만 줄은 몇 줄 안 되잖아요. 그 풀이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1번 답. 2번은 지금 6월 1일 이후에요. 6월 1일. 얘가 지금 얘네들을 그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넘어왔어요. 6월 1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번 문제가 특정 이홈의 과실 손해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사고가 한 번밖에 안 났어요. 6월 11일 그랬네요. 만약에 사고가 2번 났으면 당연히 누적을 시켜야 되는데 보십니다. 6월 11일 날 사고가 났고요. 우리는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수학, 감소, 환산, 계수란 자녀 수학량에서 뭘 뺀다? 결실률을 빼겠죠. 우리는 지금 6월 11일까지는 6월 11일 되면 통상적으로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 자녀 수학량 비율만큼. 그랬는데 이번 재해로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이 죽어버리고 이만큼 남았어. 이 차이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 계산인 거죠. 그러면 자녀 수학량 비율과 결실률을 구하면 되겠는데 자녀 수학량 비율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겠죠. 얼마다? 6월 11일 날 사고가 났으므로 6월 11일 사고 일자가 지금 11일이잖아요. 공식이 얼마다? 2분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11 플러스 460을 한 값이 지금 몇 프로가 나왔냐면 54%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요거가 어려웠다라는 거잖아요. 요것이 여러분이 암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결실률이 박스를 보십니다. 결실률은 몇 개 중에 지금 마지막 박스예요. 표본 송이의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가 50개고 총 열매수가 200개므로 얼마다? 결실률은 200분의 50 해서 몇 프로다? 25%다. 그러므로 수확 감소 환산 계수는 54% 마이너스 25% 해서 29%, 즉 환산 계수니까 0.29가 환산 계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0.29라는 것은 수치잖아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이 수학 감소 환산 계수로 인해서 죽은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야 되겠죠. 고사 결과 모지수를. 그러면 이 결과 모지수는 어디다 구할 거니? 요거에서 구해야 되겠죠. 요 상태가 뭐다? 4개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지금 얼마? 1.4개가 지금 수정 분량으로 죽은 거에 얼마를? 0.29를 곱해준 값이 되겠네요. 얘가 얼마다? 0.754개다. 0.754개. 지금 요게 2번 답이 되겠네요. 2번 답. 됐죠? 2번 답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설명 좀 덜 드렸는데 얘를 지금 박스를 보면 미보사 원래는 뭐예요? 여기가 죄송해요. 여기가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 뭘 빼야 되냐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야? 0%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0이 있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 안 드렸네요. 0. 결국은 754개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미보상 비율이 여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3번, 지금 물음 3번에 대한 답이에요. 물음 3번을 보니까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합으로 죽은, 종합 보장에서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가 2.72개, 특정 위험에서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가 0.754개가 돼서 몇 개다? 3.474개가 총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잖아요. 종합으로 죽은, 종합에서 죽은, 얘는 특정 위험 보장에서 죽은. 그래서 피해율은 총 평년 결과 모지수가 몇 개냐면 6개에서 3.474 계산한 값이 얼마다? 57.9%다. 이 3번의 물음 3번에 대한 요구가 뭐냐면 보험금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700만 원에 피해율이 0.579에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냐면 20%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얘는 너무 노멀한, 너무 평범한 법분자에 관한 문제예요. 훌륭하게 내셨고요. 그렇게 뭐 난이도가 있고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죠.